첫 번째로 독일 통일과 화폐 개혁의 비밀이라는 주제인데요. 분단 국가인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었던 국가인 독일의 사례와 또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동독과 서독의 실제 경쟁력 차이는 1대9였다고 합니다. 통일 후에 화폐 교환 비율 자체는 1대1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고 동독화에 투자한 사람은 9배의 차이가 얻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통일했을 때 북한과 남한의 실제 경쟁력 차이를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지역에 대한민국 수준의 인프라가 재건된다면 한국은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혁신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고 또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유입될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고성장하게 된다면 현재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 수출 위주 경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비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또 통일 한국, 더 나아가서 적어도 자유 왕래가 가능한 한반도가 된다면 거시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개척지라는 타이틀 자체는 이제 정말 많은 브랜드와 기업으로부터 신시장으로 떠오르고 또 넓게는 한국에서 유럽까지의 육로 연결을 통해서 주요 수출 그리고 긍정적 교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라는 신시장은 비즈니스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5월 욕구의 변형, 불평등과 평등입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철저한 계층을 만들어 5월 욕구를 탄닉한다라는 문구가 책에 있는데요. 과연 명품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또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난 건지, 사람들은 왜 명품을 찾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은 결국 인간의 5월 욕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명품 소비를 찾아보면 명품 그리고 브랜드 자체의 히스토리에 대한 선망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과정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명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편인데 이렇듯 물리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철저한 기층을 만들어서 우월감을 나타내는 인간의 심리가 명품 소비의 다양화를 만들어냈고 또 수많은 백화점 그리고 그 백화점 속에서도 VIP 제도 또 VIP 제도 속에서도 철저하게 구분된 VIP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 간의 우월함을 기업은 나타내고 또 이 우월함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렇듯 기업은 소비자에게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위해 소비자는 기업에 돈을 지불하고 또 남들보다 높은 등급을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소비를 행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심리를 적극 반영하여 마케팅하고 이것이 기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운영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당연하게 부합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국가적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기업과 국가는 또 미래 노동자인 우리는 상호 간의 저울질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 나감과 동시에 또 이러한 불평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주제인데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어떻게 볼 것인가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의 인간은 마주 볼수록 공감과 신뢰가 증가하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시야에서 멀어지면 적으로 인지한다. 망막에 자주 맺히는 피사체일수록 상호 공감이 증가한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이 부분 바로 스마트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모든 일을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생존과 발전을 기본으로 또 삶의 방향성을 채택하는 인간의 본질이 스마트폰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이 시대에서 더 유리한 생존을 위한 수단이 스마트폰이 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이 당연해진 사회는 인간의 신뢰감을 무력화하고 또 불신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이슈와 소문이 빠르게 SNS를 타고 흘러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러한 세대의 젊은 세대로서 문명의 표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의문을 책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 알아차리고 또 이런 디지털 세계관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뽑아낼 수만 있다면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챗 GPT 그리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사회 속에서 제가 해석했던 문명의 발전과 비즈니스의 발전은 자본 자체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과 또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라를 풍미하는 고유한 사람들은 감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어떤 누군가는 발전을 도모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 바뀌어버린 사회 속에서 새로운 표준을 갖고 어떻게 부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